반갑습니다. 토토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올릴 차량은 디젤 차량이에요. 이 디젤 차량은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방문을 하셨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차가 사고가 한번 나서 그 앞에 보이는 그 프런트, 그 리어 범퍼를 제가 외형 복원을 이제 작업을 한 차량인데, 이틀 전에 갑자기 차가 소음이 많이 난다 발생을 했는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그 엔진이 바란스가 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란스라는 거는 엔진의 압축이나 뭐 타이밍이나 또는 엔진에 분사하는 어떤 그 분사의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좀 소음이 많이 커요, 디젤 차량들이. 그렇지 않아도 디젤 차량이 좀 시끄러운데 달리다가 멈추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풀리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알터레이터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는 점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발전기도 교환했고, 벨트도 교환했고, 겉벨트, 그 다음에 텐션 아이들 베어링 이렇게 교환했고요. 지금 영상에 올릴 부분은 여기 가까이 보시면 우리가 연료 분사기라고 하죠. 연료 장치 분사 장치라고 하는 인젝터를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영상을 좀 올리면서 좀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디젤차 관리하는데 가장 우선이 뭐냐면 연료 라인이에요. 연료 라인. 그러니까 연료 라인이 얼마나 청결하고 순환이 잘 되느냐, 부드럽게 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연소가 잘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근데 디젤 연료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 자체에서 매연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매연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2023년 중반부터, 이제 올해부터죠. 24년부터는 이제 디젤차 1톤 봉고 차들이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LPG 하이브리드, LPG 차들을 생산하는 걸로 하고 생산이 이제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은 시내를 뛰는 차량인데, 제가 차주분한테 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은 사실은 디젤 차하고 연을 맺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젤 차는 시내 주행을 뛰는 차가 아니에요. 이 차량들은 장거리를 뛰는 차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루에 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디젤 차들은 그 거리가 최소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최소한 100km, 80km, 게 60에서 100km 사이는 뛰셔야 돼요. 그래서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가 유지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우리가 PM이라고 그러죠. 그 검댕이가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어디에 쌓이냐면 연소실에 쌓여요. 연소실에 피스톤이 연료를 분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대기하는 순간부터 EGR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이 계속 켜켜이 카본이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끈적끈적한, 점도가 계속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주기적으로 또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운명 같은 그런 정비입니다, 이게. 그래도 디젤차 아마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디젤차가 연비는 좋은데 유지 관리 보수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내에 뛰는 차들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운명이라고.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경유를 떼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유차들은 일단 시내 주행은 부적합하다. 시내 주행 차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디젤 차들은 그 대신 그 연비로 따지면은 가솔린, 뭐 LPG, 뭐 이거는 뭐 견줄 수가 없죠. 연비로 따지면 뭐 이 이상 더 좋은 차는 없어요. 다만 이제 대기 법에 의해서, 이제 환경법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즘 시차들도 보면 상급 받죠. 2급도 없어요. 거의 상급.
뭐 1급은 꿈도 못 꾸고요. 이게 지금 4급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4대 도시를 못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DPF, 뭐 CPF 뭐 이런 걸 장착해 갖고 뭐 3년 의무 뭐 운행을 하게 하는데, 이것도 자구책이죠. 사실적으로 그 차들이 3년 안에 고장이 나도 폐차를 못 시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라. 오래된 얘기인데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젝터 탈거, 그리고 동아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터보 쪽에 이제 오일이 좀 올라와서 터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터보 배럴이 좀 굳어 있어요, 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케미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까지 좀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좀 올려볼게요. 자,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클램프를 잭을 이제 우선 뺄 거예요. 그래서 잭을 하나씩 탈거를 해서 우선 뭐 이제 지들차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뭐 디젤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클램프 키를 일단 제가 뺄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다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젝터가 간혹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하는 분들은 이 클램프를 뺄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게 껴서 이렇게 제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은 연료 호스를 제거합니다. 제거한 상태에서 인젝터에 들어가는 파이프, 인내 파이프를 풀 겁니다. 커먼 네일 쪽은 유경만 시켜놓으면 되고요. 이게 카본데 안 빠졌네. 그리고 제가 지금 테프론 장갑을 꼈는데, 이 장갑을 끼는 이유는 커먼 네일 하실 때는 목장갑을 끼시면 안 돼요. 이 목장갑을 보시면 목장갑에 더스트가 엄청 많아요. 이게 먼지가 이 커먼 네일, 그러니까 연료 들어가는 입구나 홀에 먼지가 앉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나이타 기름 아시죠? 나이타 기름 우리 전파사 하실 때, 그 전파사 하시는 분들이 그 기름을 묻고 닦아요. 먼지를 닦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붙는 거예요, 기름에. 정전기 붙듯이 탈착탈착 붙어요. 그러면 커먼 네일은 이 안에 보면은 입구에 먼지가 들어가서 앉잖아요. 앉으면 그 다음부터 얘들이 연료 라인을 경유하고 이렇게 믹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두피 만들듯이 비비듯이 비벼서 그 덩어리가 액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인젝터 나가는 니들 밸브가 바늘구멍과 더 얇거든요. 그 얇은 구멍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인젝터 작업하실 때는 꼭 테프론 이런 장갑을 쓰셔야 돼요. 특별하게 요즘은 이제 정비하시는 기술자분들도 이제 그걸 알으셔서 다 저처럼 이런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애먹어요. 그게
한번 막히면 시동도 안 되고 터질 듯 시동이 안 터져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요런 장갑은 저쪽에다 버려놓고 디젤 차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작업은 이제 락 폴트인데 요 클램프라고 하죠. 이제 요거를 후크 클램프를 지금 제거를 할 거예요. 이제 인젝터 잡아주는 후크인데 지금 에어로 제가 청결하게 지금 한번 싹 불어내고 지금 클램프 지금 탈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도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청결이 우선 청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정리한 상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개를 다 볼트를 탈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면 그대로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들은 요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올릴 거예요. 쉽게 이렇게 빼고 마지막 4번째 클램프까지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젝터를 빼낼 건데 인젝터를 빼내기 전에 제가 요 안에 다시 에어를 한번 불어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차가 입고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 사이에다가 제가 기름을 조금 방청유랄제를 좀 넣어놓고 시동을 걸어놨어요. 혹시 탈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젝터가 이제 탈거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어려워져요.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잘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빼보겠습니다. 탈거를. 한 번씩 틀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이제 이게 안 틀어지면 좀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들 틀어지는 것 같아요. 잘 흔들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빼내면 돼요. 안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빠졌고요. 2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또 공구가 있어요. 사실은 공구가 있는데 잘 빠지니까 다 탈거를 해냈고요. 제가 하나씩 한번 올려놓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20만 뛴 인젝터예요. 지금 압력이 지금 오일이 묻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엔진 내부에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오일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오일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더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 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4개를 다 뽑아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인젝터에 있는 지금 묻어 있는 더스트는 제가 좀 에어로 좀 불어서 1차적으로 좀 없앨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일단 제가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FM들은 여기 보면 동아샤가 안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동아샤들은 싹 교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여야 연료도 절감이 되고 출력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엔진이 작동하는데 엔진 바란스도, 이게 왜 그러냐면 헤드 쪽에 엔진 실린더 내부로 얘는 GDI처럼 다이렉트로 꽂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손실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디젤 차들은 정기적으로 보통 15만 20만 사이에 동아샤를 한 번씩 교환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내 차가 지금 이상이 없다 해도 내 차가 지금 20만이 넘었어 그러면은 꼭 동아샤를 꼭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헤드 가스켓, 위에 잠박 카바 가스켓, 엔진 카바가 들어가 있는데 엔진 카바 그 사이에도 고무 가스켓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주변에 오일이 좀 젖어 있거나 오일이 비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잠박 카바 가스켓, 헤드 카바 가스켓 꼭 고무 가스켓으로 교환해 주기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젝터는 제가 1차적인 세척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제가 초음파로 여기 보시면 인젝터 보면 홀이 다 막혀 있어요. 자,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 부분 완전 검댕이로 좀 막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딥 클리닝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가 인젝터 다단 분사하는 홀입니다. 핀홀이 지금 보이진 않죠. 일단은 클리닝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시경을 준비했는데 이 내시경은 이제 인젝터 홀 내부의 청결도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동아샤가 들어갈 자리가 평평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번 정도인데 1번도 지금 보면 홈이 지금 많이 파여 있어요. 그죠? 자, 2번도 한번 확인. 2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쪽 면이 이쪽 면하고 좀 다르게 지금 많이 이물질이 좀 들어가 있죠. 3번은 좀 심하네요. 이게 지금 3번은 지금 오일도 많이 비치고 이런 상태는 지금 동아샤가 상태가 안 좋다고 지금 좀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자, 4번 정도, 4번은 좀 괜찮은데 지금 3번이 좀 많이 지금 오염이 좀 높네요. 일단은 또 내부도 청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홀 가공 작업을 선행을 먼저 해야 인젝터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작업을 왜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샤가 들어가게 되면 그 평화샤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샤는 동아샤를 말씀드리는 건데, 동아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는 자리가 수평으로 평평하게 딱
클램프가 물렸을 때, 요 클램프가 물렸을 때 눌러졌을 때 정확하게 압축이 누설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이 꼭 선행이 돼야 돼요. 집어 넣어서 홀 가공을 회전을 시켜서 시키는 거죠. 여기서 깎아내는 거죠. 살짝 너무 깎아내면 안 되겠죠. 꼭 이게 수직인 상태에서 가공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공 가루가 나오죠. TV. 다음 실린더도. 이걸 한 번에 끝내야지 여러 번 하면 가공면이 단차가 생기면 동아샤가 편하게 앉지 못하기 때문에 누설될 수가 있어요. 이 작업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내시경으로 잘 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딥클리닝 여기 지금 내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외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특수 가공이 되어 있어요. 안에 보면 핀 홀이 있죠, 홀. 근데 지금 육안으로는 좀 안 보여요, 사실. 안에 아주 작은 홀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총 6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안 보여요. 돋보기로 사실은 봐야지 이게 보이거든요. 이 상태로 일단 방청제에 좀 뿌리고 다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일반 사실은 이 클램프를 새 거로 교환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손상이 특별히 있지 않는 이상 변형이 오지 않거든요.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거는 재사용하겠습니다. 그 대신 동아시아는 꼭 어때요? 새 걸로 좀 장착을 하셔야 돼요. 예. 목적이 뭐예요? 얘는 동아시아 교환입니다. 그래서 약간 엔진이 좀 시끄럽다, 아니면 좀 차에서 좀 경유 냄새가, 아니 매연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동아시아를 좀 한 번씩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인젝터까지 지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빠질 수가 있어서 좀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넣고요. 이제 이게 보통 이게 마개를 좀 막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에어도 좀 불어냈고, 지금 장갑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끼고 했기 때문에, 또 많이 해보면 또 요령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내 차를 지금 다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장착을 했을 때 이제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견인을 해서 또 전문샵으로 또 끌고 가야 돼요.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비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잘하시니까. 연료 파이프는 지금 가조립을 했고요. 지금 클램프도 지금 하나씩 지금 제자리로 갔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순서대로 또, 지금 볼트가 대충 보시면 지금 녹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요건 끝에 건데, 요런 차량들은 꼭 방청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볼트에다가 방청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 샤워를 좀 한번 시켜줘야 돼요. 지금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녹물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으로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볼트 자리, 요 자리 있죠? 이거 한 번씩 살짝
이렇게. 구독자분들은 에어가 지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기 힘든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의 작업들이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결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하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격도 좀 청결한 편이고, 또 일도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뭐 차주분들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일이죠, 이게. 나가서는 일단 클램프를 싹 조이고 커먼 네일 볼트도 좀 조여 보겠습니다. 이거 보통 정비사들 보면 지금 이렇게 헤드 볼트나 클램프 볼트 이런 거를 토크렌치를 많이 쓰세요. 사실은 토크렌치를 쓰는 게 교과서적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옛날 보링 공장에서도 잠시 일했을 때도 제가 한 번도 엔진 조립할 때 헤드 볼트를 부러뜨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감각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정비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약간 감성적이다 보니까 일반 현장하는 정비사들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토크렌치를 안 써도 내가 이 엔진에 있는 그 재료를 제가 오감으로 느끼고, 뭐 조임 토크를 경험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토크렌치보다 사실은 더 조임 토크가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대하고 지금 여러분 구독자분들 제가 보니까 거의 50대에서 60대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20대 때하고 지금 50대 60대 때하고 체력이 어때요? 같습니까?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가 지금 20만 뛰었잖아요. 그러면 20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년 동안 차를 썼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차 엔진이 20대하고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조임 토크는 교과서에 나오는 토크의 압력입니다. 이게 조임 토크 힘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차가 20만원 뛰었을 때는 어때요? 제가 거의 20만에 맞는 토크를 적당하게 제 임의적으로 줘야 돼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클램프를 교환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클램프 자체가 호크잖아요. 안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거를 교환하라고 그래요. 왜 교환하냐? 아무래도 사용한 제품과 비사용한 제품은 단층이 좀 두껍고 얇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규정 토크로 조였을 때 지금 사용한 제품은 어떻게 했어요? 눌림이 좀 적겠죠. 새 제품은 토크렌치로 조이면 그게 눌림이 딱 적당할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규정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정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토크렌치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 또 이걸 듣고서 토크렌치 쓰시는 분들은 야, 뭔 소리야, 토크렌치 써야지 정확하게,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개인의 기술적인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 안 좋다 뭐 요런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요. 구독하시는 분들마다 다 유니크하고 특징이 있잖아요. 다 정비하시는 분들이 같은 일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셔서, 토토, 저분은 거의 손에 그냥 거의 토크렌치 안 쓰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문제없이 차 잘 고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로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잭을 하나씩 꽂아 보겠습니다. 또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제가 인젝터 펌프 볼트를 체결을 하겠습니다. 렌치는 정확하게 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옵셋 렌치 이런 걸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는 공구들이 너무 좋게 나오죠. 요새는 정말 공구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공구가 없는 거예요.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공구 욕심 많으신 분들은 공구 정말 공구만도 집 한 채 사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에어를 좀 빼야 돼서 가조립을 일단 하고,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연료 호스 이거는 이제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톡톡. 이렇게 톡톡톡 들어가죠. 쏙 들어갑니다. 흔들어서. 얘는 니턴 호스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분사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회전해서 나와서 나머지 잔류량이 좀 흘러갖고 다 바이패스 되는 거는 호스기 때문에 압력이 없어요. 이 호스는 압력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커먼 네일 쪽에서 압력이 1500에서 1800바의 압력이 굉장히 큰 압력이 연소실로 분사가 되면서 니들이 움직이는 거죠. 니들이 움직이면서 섭동으로 움직여요. 계속 바이브레이터가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인젝터가 동화샤의 손실이 크다는 거죠. 그 압력을 끝 전방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도도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시동을 걸면서 에어도 좀 빼고 정상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죠. 이제 펌프가 저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 키를 한 두세 번 껐다 키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한 번 더 껐다가 가서 에어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를 한번 빼보죠. 앞쪽에 있는 파이프 아무거나, 저는 맨 앞쪽 거 커먼 네일 압력 센서 있는 데를 한번 뺐다가 조여 보겠습니다. 다시 조이고 뺐다가 조이고 한 번씩 이렇게. 자, 안으로 들어가 보죠. 다시 한번. 예, 한 번에 걸렸네. 앞쪽으로 꼭 가서 확인을. 누설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확인할 게 뭐냐면, 고압 펌프, 고압 호스, 고압 파이프를 지금 탈거를 했잖아요. 요거를 확실히 엔진이 시동 걸린 상태에서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풀리는 수가 있어요. 가끔 풀리면 시동 안 됩니다. 꺼지고 에어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 번씩 재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커먼레일 차량들이 시동이 안 되고 지연되고 하는 이유가 거의 뭐예요? 인젝터에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아닐 확률도 있지만. 그래서 시동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CMP 있거든요. CMP. 이게 크랑크 각 센서예요. 그 밑에 캠 센서, 크랑크 각 센서. 그래서 캠 센서, 크랑크 각 센서에 그 주기율을 확인을 해야 돼요. 꼭 파형으로. 그래서 시동이 안 될 때는 꼭 CKP, CMP를 좀 먼저 확인해라. 그래서 타이밍도 확인하고 연소 과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젝터 작업할 때는 꼭 클램프 또 확인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는 꼭 마지막으로 잘 조여졌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또 재확인을 하는 거죠. 자, 요 키는 마지막에 거셔도 돼요. 요 키는 요 안에서 마지막으로. 많이 조용하네요, 차가. 아까는 많이 시끄러웠는데, 디젤 차가 원래 시끄러운데 차주분들이 너무 시끄러워 갖고 이렇게 키까지 지금 마무리 꼈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동을 좀 끄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차량을 제가 시동을 끄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데요?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그 인젝터 그 딥클리닝 하고, 그 실내 내부 인젝터 내부에 클리닝 하고, 다음에는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여러분과 지금 영상을 좀 같이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좀 내일은 제가 터보 쪽이 좀, 터보가 좀 날개가 좀 무거워서 터보를 케미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가기 전에. 그래서 케미칼 정비까지 제가 영상을 좀 올리고요. 디젤차를 제가 관리하는 요령 한 2가지만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디젤 차량을 끄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영세업자 분들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유가 없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들은 10,000에서 15,000km를 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봉고 3 SUV 차들은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봉고 3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직업이 운전이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 가요. 그럼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언제냐? 복합주행. 그러니까 여기서 복합주행이라고 말씀드리면, 시내 주행이 예를 들어서 50%다. 장거리를 50% 뛴다. 아니면 장거리가 30%고 시내 주행이 70%다 했을 때 저는 5,000km를 봐요. 7km를 5,000km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차량을 사시면 요새 자동차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치부책이죠. 직영점이나 생산하는 그 자동차 메이커 업체에서 요렇게 사용을 해라. 근데
요런 차량, 요렇게 자동차 취급 설명서에 있는 거는 복합 주행 키로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일 키로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를 생산하기 전에 만 대를 만들면 만 대 중에 10% 정도를 서킷이라는 그 우리가 트랙이라고 그럴게요. 트랙에서 계속 시운전을 규정 속도 80km에서 15,000을 뛰던가 10,000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키로수를 10,000에서 15,000을 뛰는 거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실차, 그러니까 도로주행차들은 만약에 10,000에서 15,000을 뛰신다 그러면 좀 무리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 있는 시간도 엔진은 어떻게 된다? 작동을 하고 움직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엔진 오일 필터는 계속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내 주행을 뛰실 때는 최소한 내가 그냥 일반 오일을 쓴다 했을 때는 5,000km에서 7,000까지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 이상을 넘는 거는 안 됩니다. 특히나 SUV 경유차들은 뒤쪽에 지금 터보 있죠. 여기 지금 터보. 지금 이 차량이 터보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오일 주기를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오 방문 다니시면서 이제 방문하시면서 뭐 일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를 연속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10,000에서 15,000km, 10,000km가 넘게 이렇게 교환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차들은 총체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보도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터보 라인, 연료 라인, 아니 저기 냉각 라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오일 라인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일 라인을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일 필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필터는 늘 얘기하지만 카트리지로 돼 있잖아요. 종이를 부채살처럼 접어서 그거를 압축을 시켜서 캔 속으로 집어넣는 압축 방식이고요. 요즘 차들은 그 캔마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흡입될 때 그 흡입의 압축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오일이 묻어있기 때문에 빨아 당길 때 진공 상태로 유지하면 오일이 순환이 안 돼요. 빨아 당겨서 엔진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엔진이 시동을 걸 때는 밑에 있는 오일을 석션해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떡이 된 오일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럴 때 엔진의 데미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딱딱딱딱딱 엔진이 소음이 나는 순간 이미 기계적인 고장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는 케미컬 정비가 안 돼요. 예, 이미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엔진을 바꾸거나 터보를 바꾸거나 아니면 차를 바꾸거나, 차를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엔진을 바꾸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세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돈을 아끼다 보니까 계속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예, 정말 노력하고 힘든 그 노동자들한테 그런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는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게 된다. 왜? 돈을 아끼다 보니까 그 돈이 뻥튀기가 돼서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꼭 오일 교환 주기 지키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린 냉각수 관리 잘 하셔라. 예, 꼭 옆에 냉각수가 직구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신경을 쓰시는 만큼 냉각수 또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 잘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정비 잘 하시는 분들 냉각수 굉장히 중요한지 아시죠? 예. 그래서 냉각수 장비를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 냉각수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비사분들은 냉각수 장비에 총체적인 정비를 다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뭐 냉각수 게 중요하냐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엔진 오일보다 냉각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자동차는 열과 항상 싸움이에요. 열과 싸움.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수명과 컨디션이 달려 있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죠. 피에 혈전이 생기면 떡진다고 그러죠. 그 떡이 혈전이에요. 그 혈전은 어떻게?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바로. 아니, 피에 떡이 생겼는데 그 떡이 돌겠어요? 안 돌죠. 사람이 돌아버리지 뭐.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나 돌아버리겠다. 나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자다가도 그냥
그게 뭐예요? 혈관 질환, 뇌 질환, 동맥경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쓸 때 써야 돼요. 돈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저 이상해집니다.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또 주말이에요. 또 이게 아쉽게도 또 주말이라. 그래서 이분도 좀 일부 부품이 없어서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터보 클리너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약식으로 같이 하면서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뵙겠습니다.